Past lives couldn't ever hold me down. Lost love is sweeter when it's finally found. I've got the strangest feeling. 안녕하세요. 돈 되는 소식, 득 되는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학산공원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단지와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찍어 올릴 단지가 공인중개사로서는 약간 양날의 검, 조금 위험한 컨텐츠이기는 합니다. 중개사로서 좋은 물건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욕심은 늘 있거든요. 오늘은 가격과 조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가성비 하나에 몰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단지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특히 84 C타입이고요. 새롭게 조건 변경이 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2025년 12월 24일에 사용 승인을 득한 6개월 정도 된 따끈따끈한 단지고요. 529세대의 규모 있는 단지기는 합니다. 죽전 볼리도 아니고 본동이 웬 말이냐, 지하철과의 거리 30분 어떡할 거냐, 분양이 50% 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난무했었는데 어느덧 계약률은 80%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20%는 조망이라든지 방향들이 조금은 아쉬운 단지기는 하겠지요. 천천히 볼리 내거리 쪽으로 걸어가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학산공원인데요. 이게 빽빽한 9월성 택지지구에서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약간 9월성 주민들에게는 허브 같은 약간 녹지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해발이 14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주말이나 평일 완만하기 때문에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등산로도 있고요. 학산의 이름의 명칭이 학이 내려와서 평평하게 앉아있는 모습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9월성에서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학산 정말 많이 놀러 왔었는데요. 정면에 보이는 달서 롯데캐슬과는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두류내거리, 두류공원까지 가지 않아도 지척에 이렇게 생활 밀착형으로 누릴 수 있는 동네 공원이 있다는 거, 이것도 정말 경쟁력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와룡로 최남단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쭉 직진하게 되면 서대구 역사, 북쪽으로는 볼리내거리, 그리고 좌측으로는 학산로가 있습니다. 학산로를 따라가 보시면은 물리적으로 거리는 1.56km 정도 나오는데 신월성 학원가가 있거든요. 신월성 학원가, 수성구 범원 만촌역 다음으로 침산 신월성 학군이 대표적인 사교육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 학원들이 포진되어져 있고 차로도 5분 정도 걸리면서 이쪽에 시내버스도 잘 댕겨요. 시내버스 내정거장 가면은 바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로는 감천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학원가로는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신월성 학원가, 그리고 중고등학교로는 비수성구에서는 그래도 명문이죠. 영남중고등학교, 대건중고등학교, 지척에서 누려볼 수 있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야, 여기 폭포가 여름 맞네요. 와, 이쪽 좌측으로는 9월성 신월성으로 가는 학산로입니다. 저희들은 와룡로를 따라서 이제 볼리내거리 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튜버 분들이 볼리내거리, 죽전내거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존의 조건과 어떻게 바뀌었냐? 기존에는 2년 잔금 유예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 10%, 그리고 잔금 대출 50%, 나머지 40%는 2년 동안 잔금 유예였는데 저는 새롭게 바뀐 조건이 월등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잔금 유예 호실은 정책자금 대출이 불가능했거든요.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한다면은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신생아 디딤돌, 신혼부부 디딤돌, 이런 정책자금 대출이 잔금 유예 호실에는 불가능했었어요. 기존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잔금 유예를 2년 동안 해주면서 그 2년 동안 발생되는 대출 이자를 사업 주체에서 대납을 해주는 효과였거든요. 이 2년간의 대출 이자 금액을 합쳐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나오고 요거를 분양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의 할인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바뀐 조건에서라면 3층에서 5층 가격이 4억 2,400대, 그리고 6층에서 10층 가격이 4억 6,400대, 3층에서 5층은 이미 완판이 됐고요. 바뀐 조건이었을 때 취득 가액은 어떻게 잡히느냐를 한번 볼 건데, 분양가가 4억 9,150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도 1250만원. 84 A타입과 B타입에 비교해서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5억 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언급드렸는 2,500만원이 대출 이자 지원이 되니까 얼마죠? 4억 7,900만원, 4억 8천 돈이 안 되네요. 롯데캐슬 500세대 이상의 35평인데 4억 8천이 안 된다. 괜찮거든요. 자, 위로 좀 올라가 볼까요? 21층에서 40층 50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분양가가 4억 9,65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동일하게 1,250만원, 5억 900만원인데 대출 이자 지원 마이너스 2,500만원을 하게 된다면은 4억 8,400만원, 4억 8천만원 중반대 35평 괜찮거든요. 가성비 하나로는 진짜 괜찮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표 번호로 지금 전화 주셔야 됩니다. 84C타입을 구매했을 때 들어가는 실탄과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건데요. 대출 가능 금액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층에서 20층은 취득가액이 5억 4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보금자리, 신혼부부 디딤돌, 신생아 디딤돌 대출 가능 금액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생애 최초다 했을 때는 80%와 4억 2천 둘 중에 낮은 게 나오고, 신혼부부 디딤돌 3억 2천과 80%둘 중에 낮은 게 나오고, 신생아 4억과 80%둘 중에 낮은 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4억 300 정도가 나오고요, 신혼부부 디딤돌 3억 2천 나오고, 신생아 디딤돌 4억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은 1억 8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돈이 좀 들어가네요. 3억 2천 한도에 묶이니까 요게 한 1억 8,400만 원.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만 원 정도 나올 건데,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득가액에 잡히지 않는 2,500만 원 대출이자 지원 요걸 적용해 본다 그러면은 보금자리는 7,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신혼부부는 1억 6천 정도,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실탄으로요. 현금 8천만 원 내외에서 정책 대출을 쓰면서 80% 대출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 디딤돌이나 신생아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또 저렴하잖아요. 요즘에 시중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에 육박해요. 지금 보금자리론도 실질적으로는 4% 후반대인데 DSR 안 보는 정책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신혼부부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2% 중반에서 3% 중반 정도의 대출 이율과, 신생아 디딤돌은 2% 초반에서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한 4% 중반까지도 올라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시중 담보대출보다는 1, 2% 정도 저렴한 금리를 쓸 수 있다는 점, 요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주유예도 6개월이 있어요. 자, 지금 6월 중순인데 오늘 계약서를 자서했다 그러면은 내년 2월까지 발생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다 그러면은 전세 날짜, 퇴거 날짜 넉넉하게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처분 조건이 있으시다, 천천히 집 팔고 오시면 됩니다. 6개월 입주유예 요것도 진짜 깨알 같은 혜택이죠. 그리고 준공음 미분양, 취득세 감면 50% 당연히 챙겨가야 될 혜택이고, 주택수 미포함되는 것도 투자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깨알 같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지금 전화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더샵 달서 센트헬로 앞을 지나가는데요. 원래 올해 6월이었나? 이게 완공 예정이었는데 15층 정도까지는 완공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내년 요맘때쯤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요거 때문에 실지 남동 방향의 뷰가 좀 가리기는 합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15년에 비교해서 거의 한 3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 지수가 2015년에 100이었다라고 치면은 올해는 137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100만원 주고 지을 수 있었던 거를 137만원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전쟁이 끝났다고 공사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1,700원 했을 때 비싸다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리터당 한 2,000원 정도 됐나? 근데 이제 좀 내려와가지고 1,950원대 60원대 되니까 내려온 게 체감이 됩니까? 유가도 이렇게 한번 올라갔는 게 쉽게 내려오지 않는데 공사비는 더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런 공사비가 전이가 될 거거든요. 경산에 지금 3,300세대 정도 펜타일즈 W가 세대수 차이 있고 경산이라는 점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2030년 입주입니다. 경산의 펜타일즈 W가 84 타입이 6억 중후반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가 3천이더라고요. 그러면 7억이 넘어요. 중산지 인공호수 조망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84 AB 타입은 호수 조망이 안 나와요. 호수 조망이 안 나오는데도 7억을 넘기는 분양가 플러스 확장비다. 근데 지금 대구 도심지에, 그리고 달서구 도심지에 롯데캐슬, 이게 세대수도 적은 것도 아니고 500세대가 넘는데 4억 7천, 8천대 분양한다.
대구 바닥에 지금 롯데캐슬에 4억대 중반 하는 데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댓글 봅니다. 인구 감소하고 일자리 감소하는 대구에서 아파트를 왜 사냐? 지하철과의 거리 30분 어떡할 거냐? 조만간 나오는데 이런 집을 왜 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대구에 사는데 대구 아파트 안 사면 어디 삽니까? 그리고 지하철과의 거리, 지하철 코앞에 있었다고 하면 이거 애초부터 완판이 났어요. 그리고 조망이 안 나오는데 왜 파냐? 조망이 나왔으면 이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번 사게 되면 탈출이 어렵다. 아니면 이 가격도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성비 하나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2025년 12월 24일 날 준공이 됐잖아요. 이제 6개월 다 돼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 나고 6개월 이내는 분양가 플러스 취득가액을 주택가액으로 봐요. 대출을 내주는 기준점,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준공이 나고 6개월이 지나버린다 그러면은 건건마다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아직까지 KB 시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7월에 오셔서 계약을 하시고 대출에 서류를 밀어 넣는다 그러면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출 가능 금액과 내가 필요한 현금 금액에 대해서 몇백만 원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거는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84C 타입에 와 있습니다. 103동의 2호 라인에만 있는 세대고요. 현관부는 동일한 것 같아요. A, B, C, D 4개 타입이 전부 다 왼쪽에 신발장 2칸 마련되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입구 팬트리 공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입구 팬트리 공간도 4개 타입 거의 다 동일한 사이즈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입구 쪽에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84A, B, D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방 거실 방이었는데 C 타입은 좀 독특해요. 방방방 거실이거든요. 안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네, 큰 방 크기는 충분합니다. 큰 방 크기 충분하고요. 안방 발코니 되어져 있으면서 이쪽에는 실외기실로 보입니다. 네, 실외기실 루보창 수동이네요. 네, 수동으로 되어져 있고 네, 요 정도 공간 평이합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이게 인면 분할로 되어져 있네요. 방은 인면 분할로 되어져 있고 거실에는 유리난간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쪽에는 입식 화장대가 되어져 있는데 확실하게 A, B, D 타입에 비교해 가지고 안방 드레스룸이 조금 타이트하기는 하네요. 많은 옷들을 걸 수는 없을 것 같고 밑에는 접어 가지고 좀 폴드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는 용도, 위에는 기장이 긴 것들 걸어두기에는 적합해 보이지만은 A, B, D 타입에 비교해서는 드레스룸 크기가 크지는 않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쪽에는 내욕실, 비데 설치되어져 있고 샤워부스 설치되어져 있고 샤워헤드, 슬라이딩 도어까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의 84 타입의 안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서브룸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자, 여기에서 좌측은 공용 욕실인데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도 네, 욕조가 들어가 있고 똑같이 네,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브룸으로 올게요. 이게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여기에도 인면 분할이 되어져 있으면서 LX 진 창으로 되어 있고 이 방은 붙박이장이 없네요. 붙박이장이 없는 첫 번째 서브룸. 뷰는 좀 가립니다. 뷰는 좀 가려요. 우리 다 알고 왔습니다. 자, 요 앞에는 빌리브 클라스이고요. 요게 빌리브 클라스의 기준에서는 이쪽이 남서 방향이겠죠. 저기 앞에는 더샵 센텔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뷰는 조금 아쉽다는 점. 그러나 우리는 획기적인 가격으로 상세를 할 거다. 두 번째 서브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실 팬트리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는 두 번째 서브룸인데 폭도 괜찮아요. 여기에는 붙박이장도 있고요. 붙박이장 여기 한 칸 반 마련되어 있는 모습. 여기 이쪽으로 여기가 양쪽이고 이 물짝으로도 써도 되겠습니다. 널찍널찍하게 나와 있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고 거울 되어져 있으면서 밑에는 작은 수납 공간 3칸 되어져 있습니다. 서브룸 2개 크기는 넉넉하다. 자, 이제 거실 쪽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도 원형으로 돼가지고 좀 뭔가 실버 마감에 좀 센티멘탈하네요. 네, 거실 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크기 진짜 괜찮거든요. 양쪽으로 유리 난간 되어져 있고 이쪽에는 통유리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 폭도 이 정도면은 진짜 84 타입 중에서는 구조 예쁘게 뽑았는 거 맞거든요. 다만
조망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와 있는 층수가 11층인데 높이는 충분해요. 다만 이제 앞쪽에 한 35m에서 40m 정도 되는 동간 거리가 살짝은 가깝은하네요.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망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정말 획기적인 가격으로 상세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네, 층고는 2.5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아트월 시공이 착 되어져 있고요. 네, 요 부분 좀 특이하네요. 84AB D타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쪽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이 공간은 네, 서랍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거는 키 큰 장으로 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네, 작은 물품들과 요거 청소기 보관하기 딱이네요. 맞네요. 자, 요 두 가지 공간이 있는 게 84C 타입의 약간 좀 특징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84AB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 거실장이 있었거든요. 다이닝 장식장. 안에 라인 조명 매립되어 있고요. 요거는 엔지니어스 스톤으로 아예 기역자로 꺾여 있어가지고 이쪽에 수납 공간, 요게 부엌 공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무상 옵션으로는 가스 쿡탑, 그리고 오븐, 엔지니어드 상판, 거실 아트월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김치 냉장고장과 냉장고장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고 주방 상판은 크기가 꽤나 넉넉하네요. 이렇게 11자 구조로 나와 있으면서 안쪽으로 깊숙하게 이어지는 다용도실이거든요. 다용도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희들은 미리 봤었는데 84C 타입의 다용도실도 꽤나 커요. 이렇게 기역자로 나와 있으면서 여기가 피난 대피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난방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도 창이 크게 들어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건너편에 보이는 빌리브 클라스가 두 개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남서향이 살짝 조망이 가릴 거고 달서 롯데캐슬의 남동향이 조망이 살짝 받칠 건데 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리브 클라스의 남서 방향과 달서 롯데캐슬의 남동 방향. 자, 빌리브 클라스는요 235세대, 그러니까 달서 롯데캐슬의 딱 한 절반보다 살짝 못 미치는 세대 수네요. 2023년 6월에 들어왔으니까 연식으로는 달서 롯데캐슬과는 한 2년 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가는요 4억 중반에서 한 5억 초반, 실제로 네이버 호가에도 한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금액은 비슷하다, 그죠? 자,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준공업 미분양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주택수 미포함된다는 알짜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개보수가 당연히 없죠. 오히려 혜택이 있죠. 자, 여기 위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지금 전화 주셔야지 84C 타입에 대한 칼 같은 현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2년 반의 연식 차이, 네 번째로는 같은 가격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호 지정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11층에서 20층 가격, 그리고 21층에서 40층 가격이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저 같으면은 한 30층대 중반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50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이게 뭐 한 1000, 2000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돈 맞춰서 조금 적당한 층수를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동호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다섯 번째로는 유리 난간. 지금 보이죠? 달서구에서는 최초로 시공되어져 있는 로이 복층 유리에 유리 난간 시공되어 있다라는 점과 넓은 서비스 면적.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달서구 쪽에는 인면 분할창이나 철제 난간이 많은데 달서 롯데캐슬은 유리 난간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라는 점. 보다 더 깨끗한 뷰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가격의 상대적 형평성인 거죠. 빌리브 클라스가 2년 반 전에는 11층에서 44층이 평균 분양가가 한 5억 5천 정도 했거든요. 그때는 높았고 지금은 가격이 괜찮다. 달서 롯데캐슬은 11층에서 40층 평균 분양 가격이 지금 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클라스와 비교했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지금 달서 롯데캐슬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되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신축에 대한 갈망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밤을 새서 전세 계약을 할 만큼, 물론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신 것도 있겠지만은 구축받친 상인 진천 대곡 쪽에 신축 전세 수요가 그렇게 저는 많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신축에 대한 갈망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2027년부터는 30년까지
신축 공급이 이제는 말라가요. 신축 공급은 말라가는데 요렇게 4억대 중반대 후반대 나오는 롯데캐슬의 35평 가성비가 넘치거든요. 죽전역에서 볼리 내거리까지 이어지는 주거벨트,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빌리브 스카이, 죽전역 힐스테이트, 거기에서 더 오면은 사업 부지가 4개가 있는데 4필지거든요. 그 중에서 2필지는 SK에서 책임준공, 그러니까 신용 보강까지도 몇 천억이나 해놨어요. 시공은 끝까지 SK가 완공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죽전역에서 볼리 내거리는 주거벨트, 그러니까 빽빽하게 상권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볼리 내거리까지도 온기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4억 중반대에 롯데캐슬 너무 저점에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달서 롯데캐슬이 80% 계약률이 말해주듯이 이제는 매수자들도 여러 단지들 비교해보고 이 정도면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 검증이 끝난 단지라는 점도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입주 이후에 6개월도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기존 집을 정리하거나 전셋집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6개월 정도면은요. 마지막으로는 신생아 디딤돌이라든지 보금자리론 같이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했을 때는 순수하게 현금으로 8천만 원 내외의 금액만 있어도 35평 롯데캐슬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저도 10점 만점 중에서 9점 이상인 것들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택과 집중, 금액적인 측면에서 가성비 하나만 봤을 때는 달서 롯데캐슬 84 C타입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얼른 전화 주셔야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4억 중후반대에 진행하는 마지막 자녀 세대 정확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